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내가 불친절했다는 댓글. 네. 죄송합니다. 시작돼서야 로그인하라고 나오네요, 정말. 네. 낯설어 저희들 얼굴이 다 3명이 상기돼 있습니다. 어떻게? 2017년 9월 오늘 22일이죠? 22일 네, 오후 2시입니다. 22일. 아, 네. 이게 좀 방송 소셜 라이브에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라이브 사이트에도 있고요. 유튜브라든가 페이스북 여기에서도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긴장하는 두 분을 보니까 저도 긴장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요. 반응이 좀 늦네요, 보니까. 그게 그 소셜 RTMP 엔지니어 분들은 알 텐데요. 그 방송 특성상 예. 촬영하고 나서 한 10초 있다가 반응하고 막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보시는 분들 보면은 저희들 그 하단에 왼쪽 여러분들 화면에 왼쪽 하단 거기 보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 있는데요. 원하는 그거를 누르시면 방송이 나갑니다. 오늘은 네, 저희들이 멀리 여기 압구정 근처에 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떨고 있네. 그럼 어떻게 한번 마음의 준비 되셨나요? 예.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야 이거 이럴 텐데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인사하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라이브 도안국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픈 소스 온 애저. 이거 애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오픈 소스 파헤치기. 네. 애저가 오픈소스 날개를 달았다고 했더니 사람들이 뭘 날개를 달아 이랬었는데 그 날개를 누가 달았나 봤더니 락플레이스라는 국내 오픈소스 기술 전문 업체가 여러분들의 그 양 날개에 활활 날 수 있는 아주 큰 날개를 달아준다고 해가지고 두 분 전문가를 모셔왔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덕순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함께 일한 지는 한 14년 정도 됐고요. 네, 초기에 개발자로 시작해서 이제 윈도우즈 서버 코어 하이퍼V 나오면서 버추얼라이제이션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애저 클라우드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오픈 소스에서는 절대적으로 강자인 락플레이스가 요번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파트너십을 맺게 돼서 네. 같이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곳에 있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를 전문 업체를 찾다 보니 또 전문가를 또 섭외하셔서 오셨군요. 네. 네. 어떤 분이 중간에 계신 노트북 앞쪽으로 로고 펜을 놓으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다른 분도 그러네요. 이게 원래 들고 있어야 더 웃기고 재밌거든요, 여러분. 이게 소셜 방송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해도 이해해 주셔야 돼. 저기 전통적인 방송을 생각하시면 안 돼. 네, 이 회사입니다. 이런 걸 해야 돼, 이렇게. 네, 신경 쓰이시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음 또 중후한 멋쟁이 신사 같은 외모. 네, 오른쪽 계신 네, 인사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성민입니다. 네. 저는 OSS 관련된 인프라 솔루션 관련돼서 한 18년 정도 일을 했고요. 10년 전에 레드 서티파이드 아키텍처를 네. 취득하고 네. 최근 락플레이스에서 OSS 애저 관련된 아키텍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여러분. 여러분 사무실에서도 박수. 네. 저거 뭐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네. 그럼 두 전문가시군요. 오픈소스 쪽도 그렇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럼 두 분도 여기 와서 첫 인사 하신 건가요? 네, 여기 안성인 부장님하고는 네네. 네, 여기 락플레이스 와갖고 처음 네. 인사 나누게 되었고요. 네네. 네, 안성인 부장님 역시 그렇겠죠. 네. 그러면 방송에 앞서 잠깐 공지 알려드리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웨비나에 여러분들이 선물을 4가지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선물을 받으시려면 아시죠? 설문지를 제출하셔야 돼. 그러면 스타벅스 쿠폰을 드린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거의 30여 분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선착순으로 빨리 오신 분들한테는 뭔가가 있어. 스니커즈 초코바 2개를 드린다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박스 포장해서 보내주나 했더니 마케터 분이
저를 쳐다보면서 저 정신 나갔나? 쿠폰으로 보내드려요. 라고 그래. 아 진짜 저는 그 초코파이 같은 것만 보고 저거 어떻게 포장해서 이쁘게 포장해서 보내나? 15분한테 했더니 쿠폰을 보내드린다고 하고요. 또 채팅창에 또 베스트 Q&A 작성하시면 요게 또 크리스피 크림 도넛 하프 더즌. 저는 그런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뭐 요런 또 베스트. 그래서 두 분이 아마 그분들을 선정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네 번째 추가 이벤트. 원래 공지는 안 돼 있었는데요. 설문을 하시고 이 두 분의 말이 너무 와닿았다. 그리고 내 고민이 거기 있다. MS 애저위에서 우리 오픈소스 어떻게 하는지 진짜 궁금했는데 그 설문을 통해서 영업 방문을 이따가 이제 설문 링크를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때 영업 방문을 신청하면 치킨 쿠폰을 또 선물로 쏴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 이벤트는 라이브 사이트에 한해입니다. 소셜에 있는 분들 거기서 구경하면 안 돼. 하다가 이거 받고 싶으면 live.drive.co.kr로 오시면 네.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설문이나 이런 거 이제 후반에 저희들이 채팅창에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서준석 PD가 자꾸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두 분 소개는 이제 끝났는데요. 네. 지금 락플레이스도 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픈소스 쪽에서는 저는 뭐 이쪽 좀 취재하다 보니까 그 전시회에서 자주 나오시고 부스도 가면 꼭 와라 했는데 했는데 요 락플레이스 회사 소개도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락플레이스는 이게 아마 마이크로소프트 쪽 일을 계속 하시던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픈소스 전문 기업이고 사실은 뭐 레드햇 쪽 제품들 전반을 다 하고 있고 네네. 저희 다양한 이제 오픈소스 기술력을 가지고 고객들에게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예전에는 뭐 오피스나 윈도우즈, 윈도우즈 서버, SQL 서버 이런 것만 판매하는 회사였다면 네. 이제 클라우드로 트랜스폼 하면서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회사라기보다는 이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로 변모하면서 네네. 이런 클라우드 시장은 뭐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오픈소스가 이끌고 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를 무시하고는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 저희 락플레이스 같이 오픈소스의 전문 기업을 파트너십을 맺어서 저희와 함께 이런 애저 쪽에 오픈소스 비즈니스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안부장님 같은 분들이 계속 오픈소스 쪽에 숨은 실력을 쌓았더니 여러분들 이분들이 지금 자랑해야 되는데 MS가 찾아왔어요. 이쪽에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런 회사야. 이쪽에서 간 게 아니라 막 오픈소스 쪽 기술적으로 하는 걸 파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얼굴 좀 봅시다. 같이 좀 해줘야겠어. 자기 자랑. 저도 이제 클라우드 접해 보니까 네. 이게 진짜 아주 이제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이제 고객한테 사용할 수 있고 진짜 이게 대세다, 트렌드다라는 걸 저도 이제 하면서 느꼈고요. 네네. 당연히 클라우드에서도 OSS가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이제 락플레이스 같은 회사도 당연히 거기에 기여하고 거기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네네.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벌써부터 질문이 올라오네요. 이러시면 곤란한데. 시작도 했는데 누가 MS 애저가 비싼 거 아니냐고 누가 키키키 했더니 CJ 피스님 거기만 비싼 거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여튼 그래서 또 두 분이 장표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또 안부장님도 지금 와 계시거든요. 그럼 우선 최 부장님께서 준비하신 장표를 보면서 여러분 락플레이스에서 하는 애저에서 파헤치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네,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실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바로바로 댓글 다셔도 됩니다, 여러분. 질문. 네. 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거는 저희 락플레이스에서 애저 오픈소스 날개를 달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애저에서 오픈소스를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사실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일을 계속 해왔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게 흥미롭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소스에 대해서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애저에서 오픈 소스를 사용하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아스 쪽하고 파스 쪽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클라우드로 변화하면서 진짜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전에 굉장히 고립된 제품들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생각에서 이제는 정말 오픈 소스를 이끌고 있는 회사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 이런 변화들이 그냥 잠깐 벌어지는 게 아닌 지속적으로 계속 믿을 수 있을 만큼 갈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애저는 정말로 개방적인 클라우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그래서 네, 확실합니다. 네. 그래서 이 장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수많은 언어 그리고 많은 오픈 소스 솔루션들을 다 애저에서 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제품들을 대부분의 고객사든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온프레미스나 아니면 다른 클라우드에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애저에서 고객의 관점에서 아주 잘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애저에서는 지금 VM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세대 중에 한 대는 리눅스로 올라가고 있을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하는 회사다라는 거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이제 되게 재미났던 게 진짜 저는 오픈소스 쓰다가, 취재하다가요. 제가 이제 정보 시대라고 예전에 PC위크라는 어떤 되게 이상한 판형의 그 격주간지 있었는데, 2000년대 초에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담당하게 돼가지고 하다가 그 외신 잡지였는데 오픈소스가 나온 거예요. 리눅스. 예. 막 취재하다가 갔더니, 저기 빨갱이 기자가 왔다. 진짜, 여러분, 2000년대 초에 제가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 심지어 이제 2001년인가 언제는 지금은 그만둔 스티브 발머라는 그 분이 네. 진짜 암덩어리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되게 많이 좀 바뀌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취재하다 보면 이제 서버 파트에서 이제 그 상호 운영성 이슈 예. 그런 게 나오면서 실제는 꽤 오래 전부터, 그리고 이제 보시면 오늘 애저 얘기하는데 2007년인가 8년에 애저가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나오면서부터 이제 이미 오픈소스에 대한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하려고 하면서 인프라 단에서는 되게 많은 변화들, 태도가 바뀌었었는데 아마 근데 지금 MS 사장을 하고 있는 그 분도 실제 그 인프라 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네 인프라에서 리눅스하고 오픈소스 진영하고 전체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 갈 건가 이러다가 거의 한 7, 8년 이끌어 오다가 이분이 이제 지금 CEO로 가면서 제가 볼 때는 대략적인 모습이 바뀐 다음에 리눅스 사랑해요? 막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일반 분들은 아니 저게 미쳤나 이럴지 모르지만 그 정도로 세상이 바뀌고 좀 준비를 많이 해온 거죠. 맞습니다. 네. 양념을 잠깐 타봤습니다. 누가 하시는 오늘 타블로이드? 네. 이에크. 네. 그러면 또 저런 것들이 어떻게 오픈소스 지원. 네, 애저가 오픈소스를 정말 잘 지원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네. 애저 상에서 나오는 이제 클라이언트 툴이라든가 SDK 프레임워크는 전부 오픈소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GitHub를 통해서 네. 모두 공유되고 있고 애저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전부 다 아파치 라이선스를 통해서 네. 이렇게 무료로 배포할 수 있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 그렇죠. 좀 전에 이해하면.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리눅스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네. 솔직히 10년 넘게 마이크로소프트를 해온 입장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네. 때 충격받으셨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딱 진짜 모든 사람이 다 들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는 사람이. 안부장님 어떠셨어요? 저는 계속 이제 99년도부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대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OSS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네네. 한국 시장에서 한 2003년도부터 레드햇이 이제 시작했는데 그렇죠. 실제 시장에서 이제 깔리기 시작한 거는 SKT U2L 하면서 2007년도부터인 것 같은데 제가 얼핏 예전에 오라클에서 만든 문서를 보니까 네. 지금 전 세계에 깔려 있는
그 서버 네네네. 제일 많은 게 X86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반 이상이 리눅스지 않습니까? 네. 과연 MS가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이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클라우드로 아, 가면서. 네. 그러면서 그 MS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 OSS 기반의 어떤 솔루션들을 많이 이제 마켓에 수용하고 내부적으로도 그런 거 그 아키텍처 같은 것들을 이제 윈도우 서버에 이제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CEO가 바뀌면서 이 로고가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한 2009년부터 네네. 리눅스와 굉장히 공동 작업을 했고 중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가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저희가 리눅스 회사보다 리눅스 엔지니어가 더 많습니다. 아, 리눅스 네. 개발자가 더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리눅스와 굉장히 긴밀한 작업들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사실 리눅스를 사랑한다라는 얘기보다 이게 더 놀라운 아, 그렇죠, 그렇죠. SQL이 리눅스 서버 위에서 네. 동작할 수 있게 개발이 되고 있다. 이 사실이 너무 놀라운 사실이었고 저도 왜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러세요? 저 핸즈온 랩을 한번 가봤었는데 네네. 뭐 마이스큐로 거의 다르지 않듯이 뭐 리눅스에서 아. 예, 동작하는 거 보니까 저는 이거 취재할 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그 빨갱이 소리 들을 때 예. 아니 좀 바보들 그 오라클이 진짜 그 오라클이 그 제품도 되게 뛰어났는데 예. 오라클이 이렇게 전 세계 RDBMS 시장에서 1등 된 이유가 리눅스가 뜨는데 MS는 삐져가지고 막 아미 하면서 자기네 데이터베이스는 안 올려준 거예요. 근데 오라클 입장에서는 거기는 윈도우도 실제는 MS가 윈도우 서버가 좀 자리를 잡아가는 첫 번째 혁혁한 공을 오라클 DB가 올려준 것 때문에 윈도우 서버가 믿고 갔던 고객도 엔터프라이즈 예. 글로벌하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야, 나 윈도우는 못 믿는데 윈도우 뒤에 오라클이 올라가 있다고? 그럼 나 한번 윈도우를 써가지고 인프라 한번 만들 수 있어. 데이터베이스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MS가 엄청나게 연구 DB 쪽에 투자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이분들은 끝내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뭐냐면 뜨는 걸 눈으로 보는데 여기 가만히 앉아서 오라클은 안 들어오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 있던 그 이제 선 인수하면서 이제 MySQL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 품으니까 자연스럽게 인터넷 진영도 DB도 다 먹고 뭐 요즘 이제 뭐 마리아 DB 나오고 뭐 또 다른 예, 게 나와서 이제 오라클도 쉽지 않네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래서 왜 진작에 데이터베이스를 리눅스라든가 이런 데 포팅 안 하십니까 했더니 그게 되겠어요 했다가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이제 진짜 MS가 예. 맞습니다. 이제 네. 정신을 제대로 차린 것 네, 같다. 저도 진짜 맞습니다. 많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뭐 SQL 서버 많이 드라이브 하면서 네네. 왜 도대체 윈도우즈만 할까? 네. DB라는 뭐 자사의 OS가 있다고는 하지만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사실 그렇죠. 그것만 따라간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뭐 리눅스 버전에서도 제공을 한다 그러고 아직까지 뭐 정식 버전이 나오진 않았고 RC2이고 레드햇 진영 쪽에서도 이건 굉장히 놀라울 만한 사실이다. 그럼 두 분이 한국에서도 가장 먼저 이런 거 기술 지원 같은 거 연수 배우실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그런 편에 속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자랑하실 수 있구나. 야, 너네 리눅스에서 SQL 서버 돌려봤어요? MS 거? 내가 해봤잖아. 이러면서 이제. 네. 네. 이 SQL 서버가 처음에 이제 뭐 RC1 버전 나오고 이럴 때 테스트 하는 것도 뭐 저희 쪽으로 요청이 와서 네. 락플레이스에서 역시. 진행을 네. 했었습니다. 네. 네. 뭐 클라우드 시나리오적인 뭐 크게 한 세 가지 카테고리 정도로 저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뭐 이아스 환경에 사용하던 뭐 VM들 아니면 피지컬 머신들을 이제 클라우드 상에 올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평 확장할 수 있는 구성을 하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생각하는 좀 클라우드의 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스 서비스를 써서 뭐 애저 웹 앱스 이런 해서 웹 애플리케이션을 확장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뭐 VM도 설치해야 되고 솔루션도 올려야 되고 그거에 대한 컨피그레이션도 다 했다면 그런 것들은 다 인프라를 잘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벤더에 맡겨놓고 뭐 부하가 많이 걸리면 자동으로 확장이 되고 자동이 축소될 수 있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환경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컨테이너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 또 하나의 또 놀라운 요즘 저희 컨테이너 기반 때문에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죽하면 저희 IT 기자들이 모르고 삼성전자가 컨테이너 기술 도입한다고 했더니
유통사업에 선박사업에 뛰어든다고 그 오보가 나가지고 진짜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창피해. 아니, 보는 우리가 창피할 정도로 그 컨테이너 기술, 이 도커 예. 관련된 맞습니다. 아 진짜 완전 저 격변기 같아요. 그 예, 기술 좀, 나오면. 예, 요즘 핫한 기술이죠, 진짜. 아, 굉장히 이 핫하고 그리고 이 도커라는 것 자체가 뭐 이 컨테이너로 묶게 되면 뭐랄까 이 독립적이고 어느 플랫폼이든 사용할 수 있고 네. 이런 스케일 아웃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확장성이 좋아져서 네네. 앞으로도 대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또 그 컨테이너 기술이 이제 윈도우 2016에서도 지금 채택돼서 네네. 예, 그래서 윈도우 2016부터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 빨리 업그레이드 하시라는데요. 네. 그래서 뭐 리눅스 OS 상에서 뭐 레드, 뭐 오픈시프트라든가 수암이라든가 이런 걸 네네. 써서 파스 형태로 구성할 수도 있고요. 애저 상에서 애저 컨테이너 서비스라고 해서 파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위에서 뭐 노드.js든 루비든 뭐 어떤 형태의 구성되어 있는 도커도 올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애저 상에서 저희가 이제 인프라적인 측면에 컨트롤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네네. 보통 한 이렇게 4단계 정도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뭐 저희 인프라 온프레미스에 사용하고 있는 VM을 막 가져와갖고 네. 내가 도커 쓰고 싶다, 파스 쓰고 싶다 해서 마구 끼워 넣을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초의 버추얼 머신을 이용하게 될 거고 네. 그리고 뭐 컨테이너 기술들을 써서 이런 것들을 확장하게 되고 또 이런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스케일셋 같은 뭐 용량에 따라서 증가하고 네네. 다운시키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 파스 컨테이너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컨트롤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이아스 측면이 강해질수록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많아지죠. 네. 내가 구성할 수 있는 게 많고 내가 커스텀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데 아무래도 파스적인 측면으로 가게 되면 그런 부분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뭐 엘라스틱한 부분 네. 그리고 오토메이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스테인레스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가져가고 네. 그걸 통해서 이런 코스트 비용 절감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를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제 취재하다 보니까 그 오토 스케일링 쪽 파트가 되게 그 자동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확장하는 거. 예. 근데 말은 기자들은 쉽게 쓰는데 예. 담당자 엔지니어 분들 만났더니 엄청 어려운 기술이야 그게. 이러시면서 이제 근데 뭐가 어려우세요? 하여튼 이제 그 트래픽을 어느 시점에 확장시키게 해놓을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트래픽이 막 이제 뭐 헬처럼 밀려올 때 그 GPU나 뭐 DB 이런 거 쓰는 게 임계치를 어느 정도까지 해놓을 때 팍 넘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을 거냐. 근데 오다가 걔가 멈추면 네. 아 오다가 멈출 수도 있나니까. 그러니까 트래픽이 그게 만약에 정점이면 그러니까 그 오토 스케일링 하는 것도 진짜 엄청난 서비스 경험을 축적하셔야만 대략 이 트래픽들은 여기서 온다 한다 이런 내용이 가능하다고 예.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예. 쉽지 않은 거야. 말은 쉽지만 이러면서 전 그냥 자동으로 쑥 늘어났다가 쉽게 하거든요. 마켓 하던 입장에서는 네. 늘어났다가 쉽게 끝나 이랬더니 실제 그게 아니라고. 네, 단연간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네. 저도 몇 년 전에 가상화 기술을 네네. 이용해서 이런 오토 스케일링에 네네. 대한 니즈가 고객들로부터 있었는데요. 네. 실제 비슷한 고민들을 했어요. 이건 과연 그럼 트래픽이 지금 한참 100%로 몰리고 있는데 네. 리소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다른 어떡할 리소스를 거냐. 가져온다라는 것 자체도 힘들 뿐더러 그게 적절한 시기에 올라올 수 있게 한다라는 게 쉽지 않은 기술이거든요. 그런 거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런 사이트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VM 쪽 하시다가 이게 컨테이너 기술들이 들어오시면 두 분은 어떻게 대응하세요? 진짜 가상화가 다 먹을 줄 알았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다 어느 지금- 순간에 도커 팍 태어나고 이런 아까 말씀하신 컨테이너 예. 시나리오 베이스에서도 있으셨는데 예. 그럴 때는 전 또 직접 하시는 엔지니어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그 컨테이너 뭐 대표적인 게 도커지 않습니까? 예. 도커가 이제 나온 지가 뭐 2013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제 빠르게 네. 확산되고 있는데 좀 OSS 뭐 솔루션을 봤을 때는 뭐 도커 그 오픈시프트 네. 오리진이라는 게 있고 네네. 레드의 제품으로는 오픈시프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커 기반의 이제 쿠버네티스로 해서 이제 이게 아주 이제
그 확장 그렇죠. 쉽게 해주고 오토스케일 같은 말씀하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도코만으로 사용한다. 그냥 단일 머신이나 단일 가상 머신에 이제 그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이게 컨테이너가 많아지고 그랬을 또 그 경우에는 관리 이슈가 있죠. 오케스트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또 구글이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오픈소스 오픈 시프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디에이션이나 이런 게 또 예. 관리 이슈들 또 오픈소스 예. 진영하고 예. 또 그럼 컨테이너 어떻게 관리할 건데 예. 이런 얘기 있으니까 또 예. 그것도 공부하시고. 도코로 하게 되면 그냥 혼자 개발하시거나 했을 때는 네. 단일 뭐 가상 머신에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게 네. 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는 이런 걸 관리 오케스트레이션 해줄 수 있는 툴이 필요하다. 아.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알려진 게 OSS 진행에서는 오픈 네네. 시프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지금 많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고 알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항상 기술 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어차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래서 이제 아야트 쪽에 이미지 사용하는 걸 좀 또 네. 도표를 또 그리셔서 설명해 드리신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네. 어떤 건가요? 뭐 리눅스 이미지 같은 거를 예전에 사용을 하려면 뭐 네. 가상 좀 전에 얘기한 가상 환경 같은 경우는 자기가 OS도 설치하고 그 위에 올라오는 와스라든가 미들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클라우드로 가면서 애저에서는 이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배포판 이미지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플레이스에 네. 들어가서 네.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맞습니다. 찾으면 찾아서 골라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뭐 레드햇도 있고 수세도 있고 여러 가지 OS들을 가지고 있고 네네. 여러 가지 솔루션들도 역시 이용을 하실 뭐 수 있습니다. 센트OS 또 많이 쓰실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우분투도 있고 네. 센트OS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도커 허브와도 통합이 되기 때문에 네네. 오픈 소스 쪽 솔루션, 워드프레스라든가 네네. 레디스라든가 뭐 MySQL이라든가 모고DB 이런 것도 간단하게 뭐 클릭만으로도 가져와 가지고 그 제품들을 다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예,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신 이 드라이브를 예. 조만간 그 애저 위에다 한번 올려볼까. 거기서 애저 쪽 이렇게 하다가 그 도커 허브라고 하는 그 살벌하더라고요, 걔네. 그냥 무슨 워드프레스 설치하는데요. 예. PULL 워드프레스. 예. 엔터 땅 쳤더니 그냥 깔려. 10초인가? 여러분 진짜 그런 세상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얘네들도 지금 네. 뭘 하려는 걸까? 그러니까 도커 허브 같은 데다가 다 지네가 이미지 올려놓고 연동시킨 다음에 필요한 거는 그래서 이게 어딘가에 어떤 연결 포인트를 알고 그런 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운영하고 개발할 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이것도 되게 경쟁력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이게. 그거 컨테이너인지 아니면 가상 머신이냐 장단점이 있는 거고 이제 네. 그리고 뭐 마켓플레이스나 도커 허브뿐만 아니라 네. 이 자신이 만든 커스텀한 이미지 역시 여기 가져와서 올릴 수 있는 뭐 환경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하면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하던 환경 그대로 애저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클라우드가 아무래도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네. 운영과 개발과 테스트를 모두 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유연한 환경을 데브옵스라고 가져갈 수 있다고 그러죠. 생각합니다. 데브옵스. 네, 아, 맞습니다. 데브옵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내가 개발 환경, 스테이지 환경, 테스트 환경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만약 다른 나라에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미 애저 같은 경우는 전 세계 한 42개 정도의 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네네네. 센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 센터에 배포함으로써 전에 같으면 한국에서만 서비스 하던 네네. 것들을 클로닝 해가지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것도 진짜 개발하는 거 보니까 저번에도 그 최근에 그 통신사가 전용선 장사가 좀 짭짤해졌다고 이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그 기업 엔터프라이즈 쪽하고 직접 연결한 다음에 그러니까 인터넷 서비스긴 하지만 우린 전용망으로 우리가 개발한 걸 우리 클라우드로 쓰겠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네트워크망끼리 또 해외 MS 애저라든가 이런 망끼리 또 연동시킬 수 있어가지고 진짜 옛날에는 생각지 못했는데 진짜 한 곳에 앉아서 글로벌 서비스를 바로 런칭하고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참 세상 엄청 좋아졌다고. 네, 지금 네, 클라우드가 이제 도입되면서 그런 게 가능해진 거죠. 네. 출장해 준 거 아닙니까? 별로 안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예전에 한번 어디 좀 나갈 수 있었는데, 그래도 힘들게 하더라도
앉아서 해, 여기서 해, 이러니까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실제 뭐 애저 상에서도 뭐 게임사 같은 경우 중국의 개발자들이 있고 네. 그리고 애저를 통해서 한국에 서비스하는 게임들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네. 방송 중에 저 전화 왔는데 부장님 전화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근데. 네. 소리가 있었습니다. 네. 네, 요 장표는 이제 애저가 얼마나 개방적이고 유연한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네. 장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프라스트럭처 레벨 스택부터 데브옵스까지 이 다양한 오픈 소스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 뭐 인프라스트럭처 레벨에서는 뭐 레드햇이든 수세든 네. 비트남이 오라클, 도커 이런 것들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네. 데이터베이스 미드웨어에서도 하둡, 레디스, 클리어DB, MySQL 그리고 카우치베이스 이런 데이터베이스들을 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벨로먼트 툴 같은데 이클립스 같은 경우 네네. 뭐 사실 저도 옛날에 비주얼 스튜디오로 개발을 했지만 네네. 이클립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애저에서? 이 MS 환경에서. MS.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애저에서 이 이클립스하고 굉장히 잘 통합되어 있고 UI 레벨에서 디버깅을 하면 소스 레벨까지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어제 페이스북에 그 개발자들이 이렇게 공유한 것 중에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쓰신다고 했잖아요. 네. 입사할 때 어떤 툴을 쓰느냐 했는데 그게 3위. 그런 거 쓴다고 하면은 입사 잘 된다 했는데 이클립스가 10몇 등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버려야 하나? 이러면 그런 얘기 받고 그리고 또 지금 보시니까 저는 그 개방적이고 유연한 애저 클라우드에 대해서 진짜 또 지금 최석께서 이제 데브옵스라든가 매니지먼트 애플리케이션 이걸 쫙 했는데 전 저 장표를 보는 순간 저도 오픈소스 담당 기자였는데 예. 머리가 아프다. 아니 그러니까 저걸 내가 언제 다 공부하냐? 진짜 저는 진짜 저거 딱 보니까 전문가를 찾는 게 낫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기자들도 뭐 여러분 그 원래 독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되게 좋은 알찬 정보를 전달해 드려야 되는 역할을 하는데요. 어느 순간에 멈추게 돼요, 기자들도. 왜냐면 좀 보십시오. 데브옵스 파트 이렇게 나가는 그것조차도 계속 버전이 바뀌고 예, 그렇죠. 새로운 기능이 계속 들어가고 제가 이제 제가 이력 중에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웨어 편집장도 했었거든요. 3년 된 잡지 마지막 편집장이 될 뻔했는데 휴가 나고 나왔더니 다른 데서 해가지고 그건 아닌데 거기서 실제 클라우드 하다가 관리 쪽 이슈 기고를 받은 게 있었어요. 클라우드 쪽 파트. 근데 관리 관련된 게 25가지 항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관리인데 25가지 항목을 해놓고 옆에 솔루션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아니 이게 왜 이런가요? 했더니 예전에는 관리다 이러면은 뭐 IBM 티볼리라든가 뭐 CA 유니센터 BMC가 유니센터인데 하도 취재 안 했더니 이제 요즘 HP 뭐 이런데 4개 업체들한테 물어봤는데 요즘 미국은 스타트업 전문 업체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해요. 그러니까 전통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2년 주기로 업그레이드 해왔거든요. 아마 엔터프라이즈 고객분들 아실 텐데. 근데 이걸 6개월 단위랑 하다 보니까 2년이 지나면 이쪽은 4번 업그레이드 했는데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은 딱 한 번인 거죠. 그렇죠. 2년이 지나면 여긴 8번 업그레이드 할 때 2번. 2년은 업그레이드 안 하죠. 왜냐면 2년 단위로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그러면 이미 그 특화된 기능을 글로벌 그 관리 소프트웨어 업체들도 따라갈 수 없다. 그게 이제 그쪽 제품 엔지니어들의 하소연. 그래가지고 누가 잘 조합해 줄 거냐. 그러니까 코어는 우리 거 쓰지만 되게 많은 영역에 있는 이런 제품군들을 어떻게 해서 다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쓸 거냐 이 이슈가 있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것도 딱 보시면 아마 어떤 분들은 저렇게 많아? 기쁘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저 두 분을 꼭 만나야겠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걸 어떻게 다 공부하세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오픈 소스 자체가 그게 뭐 어떤 커뮤니티성이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전 세계 많은 개발자들이 이제 계속 이제 새로운 뭐 기능들을 더하고 다시 업그레이드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초창기 때는 이제 유닉스도 같이 했었는데 얼마 전 다녔던 회사에서 보니까 그 OS로 봤을 때 HPUX 네네. 버전 10년 동안 버전은 바뀌었는데 크게 변화된 거 그렇죠.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뭐 간에
그쪽 입장에서 되게 안정적이다. 또 슈퍼돔 쓰면서. 예, 보니까 한 10몇 년 동안 아직 쓰시는 데도 있습니다. 단종했는데. 네. 근데 뭐 하다못해 리눅스만 보더라도 많이 변경이 되거든요. 이게 그만큼 이게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어떤 계속 어떤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게 오픈소스 OSS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짜 요런 게 진짜 예전에 아마 발표 보실 때 근데 이걸 다 지금 MS 애저우에서 다 쓰실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게 더 놀라운 거죠. 저런 걸 다 아는 것도 더 놀라운데 아 저게 그대로 이제 MS 애저우에서 돌고 있다. 여러분들 개발 환경을 다 수용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데브옵스 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젠킨스라든가 코도바라든가 이런 네네네. 부분들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또 굉장히 좀 놀라운 일일 것 놀라운 같아요. 일이죠. 서로 뭐 네. 개와 고양이 같은 사이였든 이런 서로 경쟁 관계에 있던 레드햇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애저에 올라가는 레드햇 리눅스에 대해서는 통합된 기술 지원을 하겠다라고 네네. 발표를 했고 티켓 시스템도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저 포탈에서 레드햇 쪽 포탈과 링크를 시키게 되면 백단에서 자기는 그걸 하겠다. 네, 그러면 티켓팅으로 간단하게 클릭만으로 뭐 요청을 하게 되면 어쨌든 레드햇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같이 공동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빨간 모자 아저씨하고 저기 파란 창 아저씨들끼리 우리 힘을 합쳤어요. 이런 얘기를 듣게 될 줄이야. 네, 되게 재미난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계속 앞에서도 얘기 드렸던 이런 도커만을 쓰기에는 네. 굉장히 규모가 커지게 되면 관리 이슈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도커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뭐 간단한 이렇게 인스턴스 개념도 있겠지만 오토메이션 한다든가 스케일 아웃 한다든가 이런 기능들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공하는 게 오픈 소스 쪽에는 네. 오픈 시프트인 네네. 거고 오픈 시프트에 대해서도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상에서 잘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저 오픈 시프트가 저도 진짜 놀랐어요. 양쪽에서 서로 얘기해. 예. 아, 네, 그리고 이제 더 재미난 건 실제는 레드햇한테도 기자들이 물어보거든요. 예, 당신들 클라우드 안 하냐. 예, 근데 이쪽은 현명하더라고요.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이미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들 위에 긴밀한 협력을 할 뿐이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계속 그래서 야 니네 경쟁자가 출연하면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회장이 되게 기막힌 얘기를 했대요. 나와도 그러니까 지금 레드햇의 존재가 엔터프라이즈 파트 쪽에 기술 지원 그 프로세서 있잖아요. 오픈소스 예, 프로세서. 예. 그러니까 인수해봐야 애들이 나간다. 그러니까 큰 기업이 만약에 레드햇을 인수하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는데 나가서 똑같은 레드햇을 만들 수도 있다. 예, 다만 그렇죠. 레드햇의 지금 가장 강력한 어떤 경쟁력들은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원하는 기술 지원의 그 프로세서를 엄청난 많은 경험을 갖고 있어서 할 수 있다.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도 막 1조가 이제 넘어가고 해서 이제 저희들도 놀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MS 애저우에서도 우리 거 돌아가? 이러니까 이분들은 그래 있는 사업자 위에 우리가 계속 돌 수 있는 환경을 계속 긴밀히 협력하는 게 낫지. 우리가 아마존하고 어떻게 경쟁할 수 있겠냐 이런 현실적인 예. 여러 벤더들이 클라우드 만들었다가 거의 엎어지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머물러 덤볐다가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지만 네, 그런 일도 있었죠. 네. 그리고 오픈 시프트에서 또 다른 이제 놀라운 변화는 단넷 코어를 지원하게 된다는 네네. 겁니다. 이 얘기는 단넷 코어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넷 네. 프레임워크를 좀 모듈화해서 그 중에 일부 라이브러리들을 올려서 리눅스나 맥이든 어느 환경에서든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게 다 오픈 소스 프로젝트로 시작한 게 단넷 코어이고요. 네네. 오픈 시프트에서도 단넷 코어를 제공한다라는 얘기는 예전에는 MS 단넷 개발자들이 이제는 OSS 쪽으로도 접근을 해서 네네. 자기가 개발한 솔루션들, 제품들 이런 것들을 런타임으로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진짜 엄청 놀라운 게요. MS 네이버에서도 막 이런 게 그러니까 예전에 단넷 관련된 그 전통파. 근데 그분들은 이게 최고야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MS 자체가 이제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하면서 지금처럼 오픈 소스도 막 수용하지만 정작 단넷 코어를
오픈 시프트에서도 쓸 수 있게 막 던지니까 이거 세상에 넘나들게 돼 있어서 그러니까 네. 뭐 오히려 그 개발자들한테도 되게 자유를 많이 주는 환경. 예전에 이것만 하다가 그 시대가 몰락하면 그 엔지니어분들도 어떡하나 이랬는데 지금은 나는 이걸 계속 개발했지만 환경이 또 오픈소스 쪽에 인프라가 있다면 난 또 단넷 개발자로서 거기도 지원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보면 단넷 개발자 입장에서도 야호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도 워낙 강력하잖아요 또. 단넷 네. 팬들도 많잖아요 국내에. 국내에 뭐 아무래도 자바보다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저도 단넷 개발자였고 네네. 해서 단넷에 애정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네네. 사실 단넷이 개발자들이 많이 좀 주는 추세이긴 했었습니다. 뭐 그래서 네, 이러면 그러다 안 보면 되겠네. 뭐 자바로 넘어가신 네네. 분들도 많고 한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자기의 환경을 지키고도 네네. 어떤 플랫폼이든 어떤 다양할 수 있으니까요. 클라우드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아. 자신의 지식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이제 단넷 네. 코어를 갖고 어떻게 오픈 시프트 환경에 할 수 있는지만 조금씩 이렇게 배우시면 기존에 그렇죠. 있는 대로만 하시면 되는. 네, 맞습니다. 네네. 대신 인프라는 애저를 쓰셔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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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제 벤자민이라는 분이 올려주셨네요. 폴리그라 시대가 도래하는 건가요? 이게 언어 어떤 언어에 하나만 갖고 죽을 때까지 하나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 언어들 이렇게 쓰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그렇죠. 그리고 요즘 제가 봤는데 너무 다양한 툴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이것저것 다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예전에 뭐 C면 C, C++ 뿌리면 C++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프론트엔드도 되게 난리 났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 아시겠지만 머신러닝 하면 또 파이썬 그다음에 또 갑자기 장고도 튀어나오고 네. 그 앞단엔 또 프론트엔드 단엔 그 스크립트 언어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다음에 그 기자들도 이 언어가 또 근데 팔콘 행사가 있거든요. 한국에 파이썬 쪽에 엄청 네. 큰 행사. 그러면 예전에는 하루 했었거든요. 이틀 했다가 이번에 올해 3일 했어요. 그 뭐 스타트업 이슈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또 여러분 하는 언어를 잘 하시면 다른 언어를 살짝 이렇게 보셔도 잘하세요. 근데 그게 요쪽에 익숙하셔가지고 내가 그거에 가면 잘할 수 있을까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가서 이렇게 쓱쓱 넘겨보시면은 이게 이해가 돼. 근데 좀 약간 몇 가지 개념 차이를 이제 넘어서시만 하면 근데 네. 익숙하지 않으실 분이 이제 기본은 아마 이 방송 시청하는 분들은 웬만큼 기본기가 다져지신 분들이라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애저에서 얼마나 이제 오픈 소스를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트나미는 사실 클라우드 시장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 블럭 단위로 이 많은 오픈 소스들을 잘 조합해서 어떻게 내한테 맞는 패키지, 솔루션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잘 조합해서 만들어주고 있던 회사가 비트나미인 거였고요. 전 처음에 베트남인가? 근데 앞에가 저기 아니네 해가지고. 그래서 이 비트나미는 뭐 애저뿐만 아니라 AWS나 GCP나 어디나 마켓플레이스들하고 다 연관이 돼 있고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는 100개 이상의 마켓플레이스 상의 오픈 소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마켓플레이스의 한 60% 정도는 리눅스 기반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잘 만든 솔루션들을 여기서 좀 더 나은 뭐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코드에 대한 부분, CI, CD에 대한 부분들을 요즘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신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치, 지금 있는 솔루션 비즈니스들의 가치를 추가할 수 있는 제품들을 잘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기존에 투자 다 해놨는데 환경 다 바뀐다고 처음부터 다시 하시죠 이러면은 예, 그렇죠. 완전히 진짜 네. 안 나오고 또 우리 분들 설득하기가 그렇죠. 이렇게 경기가 약간 좀 격변기인 상황에 네. 그걸 어떻게 무조건 처음부터 다시 하자고 하는 거냐 이렇게 하는 이슈가 있어서 아마 기존 투자에 대한 어떤 유지 및 확장을 꼭 물어볼 것 같아요. 환경을 바뀌든 이렇게 하더라도.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애저상에서 이 배포판 리눅스를 지원하는 오른쪽에 있는 작품은 네네. 버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런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오는 리눅스 이미지들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벤더사가 같이 이건 정식 배포판이다라고 해갖고 올리고 있기 때문에
뭐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장 최신의 버전으로 유지를 시키고 있고 네. 그리고 이런 마켓플레이스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애저에 필요한 리눅스 에이전트 같은 게 이미 설치되어 있는 버전들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질문을 올려주셨네요. ID CEGIPS님. 네. 윈도우 하이퍼V 상에서 운영되는 리눅스가 OSS, OSVM 상의 리눅스보다 퍼포먼스, 안정성 면에서 낫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혹시 비교 벤치마크 등 자료가 있으신지요? 지금 뭐 그 자료는 저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상담 사실- 신청을 눌러주시면 치킨도 드릴 수 있대요. 사실 버추얼라이제이션 어디- 기술 네. 같은 경우는 이제는 더 이상 뭐 누구만의 특화된 기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네. 약간 커모더티한 기술로 넘어갔고 그 뭐 MS 자체에서는 이 하이퍼V 위에서 우리가 리눅스 퍼포먼스가 다른 하이퍼바이저보다 훨씬 잘 나오고 있다라는 자료를 사실은 버추얼라이제이션에 대한 거는 한 몇 년 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네네. 뭐 그 자료를 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고요. 네네. 그리고 애저 상에서 이런 버추얼라이제이션 기술은 벌써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한 지가 벌써 한 10년 가까이 지금 넘었기 때문에 네네. 사실 그런 퍼포먼스 이슈로 지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초기에는 좀 들어왔었습니다. 초기에는 네, 하이퍼V 위에 왜 리눅스는 왜 이렇게 퍼포먼스가 느리냐라는 얘기들이 안 친했으니까요. 있었는데요. 예, 이게 윈도우즈 서버만 2012 넘어가면서부터는 더 이상 그런 이슈가 없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사실 그 당시에 그런 뭐 의견들을 의식해서 네네. 우리가 내부적으로 퍼포먼스 테스트를 했을 때 뭐 다른 하이퍼바이저보다 더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자료들을 역시 내놨었습니다. 선수들은 네. 왼쪽에 계신 분 성함 소속 나중에 다시 소속은 락플렉스. 뭐, 여러분이 보는 왼쪽은 저를 찾는 건 아니시잖아요? 뭐, 네. 안성민 부장님하고 예. 최덕순 수석이세요. 예, 네. 뭐 덧불어 말씀드리면 지금 뭐 말씀하시는 게 하이퍼V 상에서 네네. 그 OSS 리눅스냐 아니면 그 뭐 KVM이나 네네. 젠 기반 가상화 외 리눅스의 성능 안정성인데 뭐 일부는 약간 차이는 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예전에는 좀 났지만 지금 뭐 거의 안 난다고 이제 네네. 보여지고요. 근데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좀 다르다. 왜냐하면 클라우드를 쓴다는 거는 어떤 그 탄력적으로 어떤 그 리소스를 관리하고 네네. 말씀하신 대로 가상화랑 클라우드의 큰 차이점 뭐 말씀대로 오토스케일이나 네네. 그런 것들을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가. 네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시내 기자들이 취재할 때도 그 이슈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네. 있었어요. 왜냐면은 예. 그 차마 이제 가상화 초기 때는 예. MS가 많이 밀렸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맞습니다. 없겠죠 네. 아마. 근데 지금 이제 시간도 흘렀고 더 웃겼던 건 뭐냐면 VM웨어가 또 가상화 쪽은 또 명가였잖아요. 처음에 예. 나오고 할 예. 때. 나왔습니다. 근데 레드햇에서 오픈소스 중에서 KVM 내놓으니까 예. 저희들은 그냥 OS 저희 거 신청하시면 KVM은 그냥 딸려 들어가요. 이런 얘기 전략을 피니까 처음엔 이제 젠 쪽에서 치고 나가다가 예. 그 KVM이 나오니까 예. 이제 KVM 쪽을 쭉 가시기로 하고 아마 통전 쪽에서 KVM을 좀 꽤 네, 맞습니다. 뭐 가격 이슈도 있었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그 예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운 제품들에 대한 환경이나 뭐 스탠드 언론으로 지금 쓰시는 환경이 아니고 완전 예. 클라우드 쪽에서는 예. 그 성능 이슈들은 상당히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런 자료가 있는지는 뭐 저희 두 분하고 아니면 이제 렉플레이스 쪽하고 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마이크로소프트 예. 쪽도 제가 또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혹시 하고 오히려 이 질문을 올리신 분이 이제 나중에 저희들이 할 때 이쪽 마케터들 이메일을 공개할 거거든요. 이렇게 나중에 설문을 하거나 그때 이제 알려주시면 또 그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또 메일로 응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리눅스를 애저상에서 이제 가상 머신을 만들면 연결하는 방식을 두 가지 정도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 패스워드 방식도 있고, 네. 그리고 SSH 키 셋으로 해서 네네. 프라이빗 퍼블릭 키로 통해서 연결하는 방식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애저상에서 리눅스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루트 권한은 디세이블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sudo 커맨드를 통해서 권한 상승을 시켜서 뭐 관리자 권한으로 상승시켜서 해야 되고요. 저게 처음엔 낯설더라고요. 원래는 리눅스 깔면은 내가 슈퍼 관리자 이렇게 했는데 네. 저희들도 이거 올리다 보니까 저희들 진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이 관리자가 왜 안 돼? 막 했더니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전체 관리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애저든 아니면 이제 경쟁회사라든가 이런 분들. 근데 그러니까 맨날 내가 슈퍼바이저 권한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처음에 할 때는 약간 낯선 느낌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뭐 수도 커맨드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권한들은 할 수 권한을 있으니까 이제, 그때 이용해서. 약간 낯선 그것만 약간 그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저 팔이 아플 것 같은데 안 아픕니다. 이거 가볍습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어서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네. 요 레드 엔터프라이즈에서 3티어 이아스를 배포하는 템플릿에 대한 그림인데요. 네네. 이게 뭐 3티어를 배포하는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템플릿화돼서 네네. 마이크로소프트가 GitHub를 통해서 모두 공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 템플릿은 뭐 보시는 거와 같이 뭐 웹 티어, 애플리케이션 티어, 데이터베이스 티어 이렇게 세 개의 티어로 나뉘어져 있고 그 웹 티어에는 앞단에 로드 밸런서가 붙어서 외부 IP를 통해서 HTTP, HTTPS에 대한 뭐 분산 트래픽 처리를 하게 되는 템플릿이고요. 네. 내부에 또 로드 밸런서를 가지고 애플리케이션 티어에 대한 트래픽 관리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저도 궁금한 게 요 배포가 네. 어떤 면에서 의미를 갖는 건가요? 이게 뭐 표준화된 템플릿들을 제공하니까 네네. 그 전에 내가 이런 3티어를 구성하려 그러면 말 그대로 버추얼 머신도 구성을 해야 되고 네네네. 각각의 뭐 환경들 로드 밸런서도 구성하고 네트워크도 뭐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룹부터 해갖고 VNet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구성을 해야 됐다면 네네. GitHub에 가서 내가 원하는 환경의 템플릿을 찾게 되면 그걸 배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숫자만큼 VM들을 지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이 환경들이 다 예전엔 한꺼번에 진짜 그런 환경을 만들어진다는 구축하는 네. 게 너무 네. 오래 걸리고 네. 또 팀별로도 인원 회의도 엄청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런 전체적인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것 네. 자체가 훨씬 편리하거나 이런 게 맞습니다. 수월해지고 했기 때문에 요 장표 하나를 보고 만약에 클라우드 하셨던 분들은 이게 너무 이렇게 쉽게 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네, 그런 맞습니다. 면에서 의미가 있고 네. 또 자유롭게 JIMLeeHI 하셨네요. JIMLEEHI 네, 자유롭게 질문하고 해서 정말 자유롭게 질문해 보는데요. 네, 괜찮습니다. 왜 애저가 오픈소스에 날개를 달았다고 자신하는 건지 다시 한 번만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에 사실 오픈소스와 친하지 않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나 SQL을 할 때는. 네네. 근데 저희 락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정말 오픈소스하고 친한 기업이었고요. 네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와는 경쟁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클라우드 시대가 되면서 더 이상 경쟁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간단히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 이제 유닉스를 요즘 이제 원래 이제 한국은요 좀 외국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요. 왜냐면 유닉스 천국이라는 것도 일단 의아해요. 메인프레임이 여전히 많이 있는 나라들 중에. 근데 한국은 그 메인프레임을 가장 빠르게 걷어낸 나라 중에 하나. 진짜로. 그 다음에 실제로 외국은 오히려 이제 메인프레임에서 리눅스로 내려가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런 기술 지원 회사,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그걸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경쟁사를 부른다고 협박을 해. 그러면은 그 일본이라든가 미국에는 유닉스 회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메인프레임 IBM이 쓰고 있는데 너 자꾸 나한테 안 하면 HP나 누구 부른다? 딱 이렇게 하면은 IBM이 알아서 메인프레임에 그래서 이제 IBM 입장에서 계속 리눅스를 메인프레임에 쓰세요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 일본조차도 아마 일본 최고의 통신사라든가 이런 데도 유닉스로 내리는 게 아니라 메인프레임을 리눅스로 내리는 프로젝트가 꽤 됐었어요. 근데 한국은 또 이게 너무 빠른 분들이 갑자기 또 유닉스를 또 리눅스로 내리시겠다고 이런 프로젝트도 했는데 그동안은 그런 프로젝트가 딱 뜨면 MS는 부럽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은행권 차세대 무슨 차세대 통신 제조의 강력한 차세대 시스템 할 때마다 MS는 그냥 부럽다라고 했는데 요런 그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지금처럼 이런 전문 그리고 이분들이 여러분 저기 KT 이런 얘기하면 되는 K모사라든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오라클 이렇게 해도 되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또 포스크레DB로 또 내린 경험도 있어가지고 이게 소문나가지고 이 회사가 그분들한테 이제 문의가 왔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그렇게 되면 그냥 뭐 나머지 클라우드 사업이나 아니면 그냥 그 MS 입장에서는 전혀 안 그랬었는데 이제 이쪽이랑 협력하면서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뭐 MS 개발자들이 많은 조직에선 그럼 MS 클라우드에다가
유닉스를 리눅스로 내려주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 이분들 입장에서 보면 MS도 이제 윈도우만 팔던 게 아니라 이제 서비스 사업, 아마존 웹 서비스랑 동일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 환경을 지원한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메시지가 좀 다르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MS 제품 담당, 프로덕트 담당 분들은 여전히 우리 제품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탠드얼론이나 이쪽 인하우스에서 뭔가 프로젝트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이제 클라우드 전체 환경, 글로벌 서비스나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냥 MS 애저도 저기 이제 AWS라든가 뭐 구글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데랑 경쟁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로 떠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되게 강력하게 가고 그래서 한국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회사를 찾아왔다니까요. 우리 좀 도와줘. 니네 그 여기가 안 하면 우리가 그 시장 다 놓칠 것 같아. 그래서 이분들이 몸값이 높아. 그죠? 아닌가? 네. 그래서 실제 오늘도 이런 방송도 그래서 만든다, 여러분. 그런 오해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이 그런 환경까지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네, 리눅스 뭐 웹앱 같은 파스에서도 이런 웹 애플리케이션 올리는 게 굉장히 간편해졌고요. 요거는 뭐 간단한 데모 보여드리면서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준비해주세요. 네. 여러분 질문 하나만 다시. 이분들 재밌네요. 질문이 올라오셨습니다. ID MKSUNG81. 현재 외산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컨설팅 또는 기술 파트너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오픈소스의 경우에도 꽤 많은 회사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 또는 연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까지 끝났는데? 따?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비웃은 게 아니라 쓰시다가 말았나? 네. 일단 더 올려놓으면.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말만 하는 거 못지않게 그럼 데모를 시연해 드리는 화면을 여러분 보면서 네. 네. 나오고 있나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데 나옵니다. 아까 말씀대로 10초 정도 더 딜레이가 있는데 현장하고. 예. 네. 이게 또 좀 MS를 오래 본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우분투 배시를 윈도우즈 10에서 그냥 올려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뉴스에 한참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리눅스 앱 서비스를 노드.js로 해가지고 헬로월드 간단한 거 샘플을 올릴 건데요. 네네네. 그거를 우분투 배시를 이용해가지고 또 유종규님이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할 수 있도록 문서가 있을까요? 이런 거? 이거는 뭐 애저 상에서도 뭐 도큐멘테이션이 잘 돼 있고요. 네. 뭐 필요하시면 저희가 요청 주시면 네네. 저희가 하실 수 있게. 네. 네. 그래서 깃허브에서 일단 헬로월드 샘플을 저희가 하나 받아서 할 건데요. 깃허브에 가보면 아주 그냥 심플한 겁니다. 인덱스.js랑 뭐 제이선 두 개로 돼 있는 이런 헬로월드인 거고요. 네네. 저희가 실제 깃허브에서 다운로드 클로닝을 해서 로컬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운로드고요. 들어가서 보면 뭐 인덱스하고 패키지하고 프로세스 제이손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좀 천천히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좀 마우스질만밖에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 파워쉘 창이라고 커맨드 명령 창이라고 해야 되나? 파워쉘이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요? 커맨드 라인 커맨드 라인. 파우즈는 네. 아니고요. 이런 거 보면 진짜 잘하는 사람 같아. 예전에 도스 배울 때 CD 이거 있잖아요. 배시 안경, 리눅스 배시 안경.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시죠. 예전에 윈도우 3.1 같은 걸 기반으로 CD PC 통신할 때 그때 좀 잘 배워둘 걸 그런 생각이 해봅니다. 여러 화면 보면. 배시 안경인데 지금 그 애저에서 네네. 이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애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는데 그게 비주얼 스튜디오, 네네. 윈도우에는 파워쉘, 그다음에 리눅스, 맥OS, 윈도우에서 이제 크로스플랫폼에 쓸 수 있는 애저 CLI가 있거든요. 애저 CL 예, 애저 애저 CLI 지금 CLI.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 지금 이제 애저 CLI 명령을 통해서 애저 포탈하고 연결을 할 거고요. 제 디바이스가 포탈에 애저에 디플로이먼트를 하려면 어떻게 됐든 제 계정하고 인증받은 디바이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맞아야 되니까. 예, 로그인을 하게 될 거고요. 네네.
그러면 제가 로그인을 시도하게 되면 보이는 것처럼 특정 URL이 나오게 됩니다. 이 URL로 들어가게 되면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네네. 그 코드는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입력하게 대문자? 되면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장치를 로그인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네네. 제가 애저 상에 가지고 있는 네.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최덕순이라는 이름이 나왔죠. 네. 발표자분이 최덕순이십니다. 얘기는 아닌데 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안성민님이시고요. 네, 네, 잘 연결됐다라고 나오게 되고 네. 여기서 좀 기다리게 되면 연결됐다라는 확인 메시지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음,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네. 무선이라 좀 한국의 클라우드 센터 MS에 들어와가지고도 오히려 사업하시기엔 훨씬 나아지셨죠 이제 만약 하게 되면.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네.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하고 없을 때 하고. 예전에는 뭐 사실 국내 고객들은 해외에 데이터 센터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막연한 좀 불안감? 네, 불안감도 아니면 있고 또 우리나라 규제 이슈도 네, 있으니까요. 규제 이슈도 있고 특히나 뭐 공공기관은 규제 이슈가 많이 있겠죠. 네네. 근데 이제는 뭐 부산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대전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아주 빠른 네트워크를 원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센터하고 익스프레스 라우트를 통해서 네트워크 연결도 하실 수 있고요. 또 예전에 나 로컬에 굉장히 큰 데이터들이 있는데 몇 테라씩 하는 데이터 몇 페타바이트인데 이걸 어떻게 데이터 센터에 올리냐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로 스토리지를 보내면 뭐 저희가 연결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네. 그 하드 디스크를 부산의 데이터 센터에 보내면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애저를 사용하는데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웹앱을 디플로이먼트 하기 위한 유저를 하나 생성하고 있는 거고요. 이미 유저를 하나 만들었고요. 네네. 실제 요 CLI를 통해서 제가 배포를 하기 전에 애저상에 그룹을 하나, 리소스 그룹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한국 남부 부산의 데이터 센터가 되겠죠. 아, 근데 아마 애저를 스치다 보면 남부하고 중부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루머 중에 하나인데요. 남부가 저기 땅값이 싸가지고 요금이 조금 저렴하다는 네, 루머의 루머가 있다고. 리전별로 네. 좀 가격들의 조금 차이는 가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들고자 하는 VM이 어디가 가장 최적일지는 사실은 좀 찾아보는 일도 필요하긴 합니다. 네. 각각의 데이터 센터별로 좀 차이점들이 있어갖고요. 네. 그럼 방금 제가 커맨드 친 리소스 그룹이 하나 생긴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네. 제가 여기에서 플랜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시보드는 MS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다들 대시보드 하나는 잘 그렇죠. 대시보드 잘 하나는 만들었다. 기막혀. 네, 이런 얘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뿐만 아니라 다 잘, 기술도, 여러분. 네. 다잘 만. 기술도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플랜을 하나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보시는 아까 것처럼 그 예, 플랜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제 계정에는 뭐 만들어진 웹 서비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소스를 배포할 수 있는 네. 빈 웹 웹 앱을 하나 제가 만들어졌나요? 마우스가 이렇게 멈추네요. 네. 웹 MS 마우스 좋은데 하도요. 노트북을 사면서 이게 같이 네. 와서 아, 네. 네, 빈 웹 앱 하나를 올리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기터보든 비트버킷이든 여러 가지 이제 CI/CD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저는 여기서는 애저 상에 있는 로컬 기술 이용해 가지고 소스를 디플로이먼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엔터를 원래 여러분들을 해가지고 원래 하나만 데모하시려고 했는데 우리 고객들은 하나 갖고 만족 못하실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2개 준비하셨어요.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앱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빈 앱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제가 만든 웹앱 이름으로 접속을 해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오, 바로 그냥 네, 사이트가 제가 뭐 특별히 IIS 웹 서비스라든가 세팅하거나 이런 걸 이러지 세팅을 않았는데. 하지 않고 단순히 앱을 접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디폴트 웹이 나오고 있고요. 커맨드 명령창하고 네. 또 이제
그 관리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깃허브하고 뭐 이런 연결하는 것들 이렇게 코딩 했는데 벌써 이렇게 딱 사이트가 생기고. 네, 맞습니다. 네. 아 이렇게 그리고, 벌써.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가 원하는 이제 스크립트 네네. 소스들을 배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애저의 로컬 kit에 배포하는 컨피그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로컬에 있는 제 소스를 복사를 또. 네, 애저 쪽 로컬 kit으로 네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it에서 애저 쪽으로 푸시 소스를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까 디플로이먼트 유저의 패스워드를 물어보는 화면이고요. 네네. 네, 패스워드를 치게 되면 좀 있으면 이렇게 몇 퍼센트 네. 지금 완료되고 있는지 쭉 올라가고. 근데 저런 걸 보면 뭔가 일하는 것 같긴 해요. 마우스를 하고 있으면 노는 것 같고. 약간 오해 아니라 오해?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배포가 되고 있고요. 예, 배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그 사이트를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해보면 여기 굉장히 좀 작게 나오고 있는데 네네. 네, 헬로 월드 떴죠? 떴네요. 네, 왜 굉장히 엔지니어분들은 꼭 저 개발자분들은 힐로 월드를 좋아하시는 건가요? 물어보고 싶었어. 힐로 월드. 예전에 힐로 월드 알아요? 하시니까. 너무 처음 C 배울 때 저거부터 가르치나요? 힐로 월드? 맞습니다. 꼭 힐로 월드야. 그죠? C 때부터 하던 거라. 어.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수정을 해보고 네네. 그게 얼마나 빠르게 다시 배포할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될 수 있는지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VI 에디터를 통해서 되게 헬로 월드 소스에 들어왔고 저 에디터 뭐 쓰냐 갖고 또 엔지니어분들끼리 또 얘기 많죠. 자기가 잘 쓰는 에디터는 무엇인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리눅스에서는 당연히 VI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네, 수정을 제가 뭐 헬로 락플레이스라고 방금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그냥 커밋을 하겠습니다. 네.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제가 애저 쪽에 네, 킷 관련된 네, 밀어넣기. 밀어넣기 네. 앱 쪽으로 밀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패스워드를 물어보고 있고요. 엔지니어들 영어 잘하시겠네요. 이렇게 하면 뭐 지금 사실 수정하고 뭐 거의 리얼타임에 올리고 네네. 제가 뭐 서버를 중지시킨다든가 네네, 그런 거 하나도 서비스를 리셋한다든가 이런 거를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리프레시 한번 해보려면 하면 네. 헬로 락플레이스. 락플레스라고 바로 변화할 수 있는 어. 이렇게 손쉽게 웹앱을 네네. 파스 환경에서 구현할 수 있다라는 어. 데모였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박수. 근데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이제 이게 1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3시 7분인데 일단 저희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질문이 올라오셨어요. 이제 시연하실 때 올라와서 저희 아까 올라가서 질문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MK성 81. 그러니까 여기가 원하는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MK 성 SUNG 81. 네, 이런 환경에서 락플레이스를 통해 MS 플러스 오픈 소스를 이용할 때 고객 입장에서 차이점, 차별화 포인트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 하셨네요. 어떻게 보면 락플레이스만의 장점, 경쟁력 이걸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은 네. 확실히 뭐 제 생각에는 네. 저희가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완전히 MS 환경으로 돼 있는 분도 없고 완전히 리눅스 환경으로 돼 있는 부분도 없습니다. 오픈 소스로 돼 있으신 고객사도 없는데 네네. 어떻게 됐든 오픈 소스만 하던 회사들은 오픈 소스 쪽만 터치할 수 있고 네네. MS만 하던 회사는 MS 쪽만 터치를 할 수 있었다면 저희는 사실 양쪽을 다 터치할 수 있다는 거죠. MS의 파트너로서 MS의 부문도 잘 알고 있고 네. 그리고 원래 오픈 소스 전문 기업으로서 오픈 소스에서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터치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 다른 경쟁사와 틀리게 저희들이 가지는 강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10여 년 넘게 오픈소스 한우물 파신 저희 안 부장님도 한번 자랑을 한번 그걸 여쭤보신 것 같은데. 앞에 이분이 MK성 81 이분이 네네. 앞에 이제 그 입력하시다 이제 끊겼는데 네네. 이분의 또 앞선 그 질문 내용은 다른 외산 퍼블릭 클라우드에 지원한 파트너하고 뭐가 다르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우선 뭐 꼭 락플레이스를 피해야 하는 것 같은데 락플레이스는 그 국내에서 제일 오랫동안
오픈 소스 솔루션, 인프라 솔루션 관련돼서 오랫동안 지원을 했고 그만큼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국내에서 제일 많은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소스 관련된. 예. 네. 근데 오픈 소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수천 개, 수만 개 이상이 되지만 네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만 저희는 그 많이 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그런 문의가 오면 먼저 그걸 컨설팅 해드리고 네. 이게 어느 정도 검증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현재 락플레이스는 포스트그리 SQL부터 마리아DB, 뭐 리눅스, 뭐 네. 오픈스택, 뭐 오픈시프트, 컨테이너 이런 분야에 대해서 국내에서 제일 많은 경험을 갖고 엔진을 갖고 있다고 아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봤든 아니면 혹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보신 그 프로젝트는 실제 이 회사가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쪽은 그러니까 레드햇이 우리 어느 고객 확보했네요 했는데 실제는 보면 여기서 한 거야. 근데 그 외국 기업들의 PR 정책상 저도 이제 취재단에서 꼭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왜 파트너 이름을 안 넣어주니? 했더니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 하면 본사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실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그 포스트그레로 오라클 DB를 넘기신 고객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문이 그런 거죠. 쟤네가 했다는데 실제 보면 작업은 여기가 있어. 근데 고객사들이 이쪽에서 일일이 하고 싶어도 하지 마 이런 고객 많잖아요. 예, 그것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어떻게 보면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요로 이 회사라든가 요 엔지니어분들도 우리 준비돼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려고 요 장을 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WANJOO.PARK 박완준님이신 것 같은데요. 올라갔어. 오픈소스는 문제 발생 시 근본 원인 예. 파악과 조치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락플레이스가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적 역량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약간 그럼 비슷한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 있는데 예. 진짜 여러분들 그거 잘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런 걸 물으시는 것 같네요. 예. 뭐 기본적인 어느 정도의 이제 그런 덤프 분석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 정도까지는 저희가 많은 그 노하우를 추측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그거를 뭐 코딩을 한다든지 개발은 네. 저희가 이제 그런 개발을 갖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리고 뭐 또 워낙 다양한 경험에서 실제 또 엔지니어분들은 제가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 우선 살펴보면서 문제 원인을 같이 찾을 수 있다. 예. 어떻게 보면 안에 있는 분들도 예. 왜냐하면 이게 거기가 출발점이겠죠, 실제. 예, OSS 그 프로젝트 자체가 네. 제가 예전에 발표를 할 때는 5만 개 뭐 그렇게 네네.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더 많이 늘어났죠. 예, 그렇죠. 이제 사라지기도 하고 예. 버전도 있고. 예. 저는 또 여기선 오늘 안 다루는데 오픈스택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또 우리나라에서 오픈스택을 가장 먼저 알려줬어요, 실제는. 블로터 다녔을 때. 예. 그 기사를 쓰고 했었는데, 그때 버전만 기억해요, 지금. 지금 많이 좀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예. 보면 이렇게 놓고, 예. 버전 이름하고, 근데 기능이 이렇게 늘어나. 예. 이렇게 되나? 버전이 나가면 참 기능이 이렇게 거꾸로 됐네요. 이름이 가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요. 코드명도 이제. 너무 바뀌어. 오픈스택 하나를 따라가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막 수많은 기능이 예. 또 나왔다. 그러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것도 있고. 이게 OSS의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이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 그래서 기술 지원하는 회사를 네. 잘 골라야 돼. 네. 잘 만나야 되고. 오픈스택이 6개월마다 바뀌지만 네네. 그 오픈시프트 같은 경우는 진짜 핫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새로운 기능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제가 듣기로 3개월에 한 번씩 바뀐다. 그 정도 시장이 빠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기술이라든가 네.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여긴 또 이제 HJ3569님. 한정된 내부 자원으로 변경 요구 사항에 즉각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개발이 계속 따라붙지 않을까 걱정을 해결해 주세요. 여기 내부에 한정된 자원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하실 일은 많은데 예. 그런 질문이신 것 같죠? 아닌가요? 한정된 내부 자원으로 네. 그런 환경이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환경이 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네. 하려고 하는 일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서 아. 네, 이미 갖춰져 있는 잘 돼 있는 매니지드 서비스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네네. 내가 원하는 업무들, 내가 원하는 솔루션을 만드는 오히려 데 자원이 집중하는 한정되어 게, 있는 인력 네, 자원이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네. 적극적으로 좀 클라우드로의 이전 맞습니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시면 오히려 더 그런 거를 원포인트에서 더 예, 다양하게 예, 예.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런 맞습니다. 조언을 예. 주셨네요. 네. 드라이브의 방송 녹화 기능은 네, 끝나자마자 페이스북과 유튜브 판도라 TV 다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그 다음에 됐네요. 네, 여기 또 MKSUNG 81분이 정확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발표 자료는 다 되셨나요? 데모가 있는데 한번 하나 더 데모가 하나 또 있습니까? 보여드릴까요? 네, 저희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까? 사실 오늘 파스와 이아스 얘기를 같이 네네. 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뭐 파스 데모도 네, 있지만 그럼 언제 만나볼지 모르겠는데, 네, 한 김에, 네, 준비하시죠. 네, 여러분들 위해서, 네, 다시 간단하게 네네. 네, 하시죠. 네네. 이아스에서 리눅스 만드는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진짜 리눅스가 여기- 올라가서 이렇게 네. 하는 걸 좀 보여드려야 이분들이 진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으니까. 네,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네. 그래서 우분투 쪽 리눅스를 한번 올려가지고 실제 접속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속하는 방식은 패스워드, 사용자 패스워드, 사용자 SSH가 있는데 네. 그럼 SSH를 어떻게 이용해 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푸티를 통해서 접근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공개 키 쌍은 만들어 놨고요. 그걸 푸티에서 프라이빗 키를 읽어드릴 수 있게 네네. 좀 변환하는 작업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공개 키 쌍을 갖고 오고요. 네네. 그리고 공개 키 값은 제가 이쪽에 입력을 입력하고.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룹을 만드시고, 네, 리소스 그룹을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위치는 대한민국 남부. 그래서 VM을 생성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내가 내 사양에 맞는 VM들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네. 저는 여기서 가장 작은 용량의 작은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거 디폴트 구성이 돼 있고 모니터링을 할 건지 진단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서는 디폴트 값으로 그냥 설정을 하고 네. MS 솔루션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어그리먼트 계약을 수락을 하고 생성하게 하면 바로 우분투 이제 서버가 지금 우분투 서버가 디플로이먼트 중이다. 되고 있고요. 디플로이먼트 되는 동안 저는 이제 프라이빗 키를 밖으로 내려야지 네. 또 접근을 할 수 있으니까 PPK 파일로 해서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서요. 푸티 쪽에 SSH 쪽에 인증 쪽에 한번 가보시면 떠는 거. 네. 네, 요 내가 만든 프라이빗 키를 네. 등록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션 쪽에 가면 아직 배포가 되진 않았는데요. 네, 좀 기다리면 네네. 이렇게 배포가 되겠습니다. 20초 정도? 혹시 그동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아니 저는 이제 질문. 그런 게 있었죠. 네. 파스 쪽 아까도 이제 실제는 질문이 엄청 많은데요. 워낙 하시다가 중간 중간에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 파스 쪽 관련돼서 협력이 진짜 개발자들한테도 엄청난 아까 하긴 했지만 네. 그 협력이 개발자들한테 엄청나게 되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까 진짜 네. 그런 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 진영에 있는 개발자들이 네. 한테도 이런 MS 애저 같은 걸 선택했을 때 네. 큰 혜택들을 과연 진짜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됐든 애저에서 오픈소스 다양한 오픈소스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자체도 오픈소스를 표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오픈소스 쪽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OSS를 하던 개발자들이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난 잘 모르겠는데 라는 얘기를 했다라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벤더에 종속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내가 클라우드 중에서
뭐 애저를 쓰고 싶다면 애저를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다른 벤더를 쓸 수 있다면 다른 벤더를 쓸 수 있는데 뭐 오늘은 애저 얘기를 하는 거고 네네. 애저에서 그런 개발자들 그리고 OSS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잘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원래 이런 질문 안 하기로 했는데 여기가 여러분 저기 그 오늘은 그 MS 애저 파트너로 나오셨는데요. 이분들이 실력이 워낙 뛰어나가지고 저기 A모사, G모사 거기도 파트너세요. 고객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해 하면 어떻게 하실 거야? 애저 화이팅? 그럼 나중에 쪽지를 물어보시면 되나요? 네, 당연히 애저죠. 알겠습니다. 보통 그 기업체 환경이 윈도우 플랫폼이냐 리눅스 네네네. 플랫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윈도우 플랫폼의 개발이 앱 서비스를 하거나 리눅스 플랫폼에서 앱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게 혼합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한테는 어쩌면 애저가 그치, 그쪽에는 네. 저는 이쪽이 지원이 안 되니까 예, 이쪽은 양쪽 수용을 다. 다 할 준비가 됐는데 예, 그렇죠. 아 오히려 또 그래서 클라우드라는 게 결국은 그 어떤 그 인프라에 대한 복잡성들을 제거하고 되게 탄력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그 윈도우 플랫폼이나 리눅스 플랫폼에 대한 뭐 라이센스를 갖고 있거나 기존에 갖고 있거나 그런 업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 MS 애저가 윈도우나 OSS 플랫폼에는 OSS 다 지원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그게 예전에는 이것만 있었는데 오히려 오픈소스랑 친해지면서 예. 우리는 안에 윈도우 개발자 있는 조직은 예. 여기 더 잘한다. 근데 저쪽은 그쪽 없지 않니? 예. 아,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럴 수 있겠네. 예, 어우, 네. 전문가신데? 말도 잘 엔지니어만 잘하시는 줄 알았더니 벌써 끝났네요? 얘기하는 곧 다 사이에 끝났나? 예, 리눅스 나중에, 머신이 하나 만들어졌고요. 화면이 바뀌었군요. 네. 네. 그래서 푸티에 뭐 해당 머신에 IP를 넣고 접속을 해보면 예, 보시는 것처럼 제 아이디 넣은 것만으로 이제 네. 로그인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수도 코드를 쓰게 되면 보신 것처럼 루트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뭐 VM 하나 배포하는데도 뭐 네. 1, 2분 안에 다 되고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오늘 어떻게 이제 다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아, 이거 진짜 장시간 야. 3시 22분인데 1시간 반. 네. 진짜 그 재미났는데요. 네. 어떻게 도움들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실제는 요 방송 준비하면서 또 이제 발표 자료들 이렇게 한번 읽고 다시 한번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관련된 제가 드렸던 어떤 질문 사항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답변해 주시면 텍스트로도 한번 이렇게 약간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설문조사라든가 이쪽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직접 상담을 원하신다 이러면 또 치킨 생각난다. 어차피 여러분 돈이 아니잖아요. 아닌가? 회사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두 분들이 또 추석 지나고 부르시는 게 낫겠죠? 다음 주 바로 달려가나요? 네, 다음 주에 부르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베스트 Q&A. 저희들이 아까 세 분을 선정해가지고, 아까 가만히 있어요. 까먹었어요.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여러분 잠시만요. 저희들이 베스트 Q&A 해가지고, 크림, 스피 크림, 도넛, 하프 더즌. 죄송합니다. 이거 먹어보질 않아서 입에 안 익어. 네. 순댓국, 뭐 이거 곱창 전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탁탁 나오는데, 어떤 Q&A, 어떤 분이 베스트 Q&A였는지 저희들이 선정해 주셔야 되는데, 안부장님 먼저, 안부장님. 예, 뭐 저는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OSS 관련돼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네네. MK 성 81분, 81분, 네, 타이핑도 많이 하셨고 네네.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네네. 예. 네. 요 밑에 알려주시면 연락처를 나중에 이쪽 알려주시면 남겨놓어 주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 부장님께서 누가 있을까요? 네, 제가 시연하시느라 못 봤구나. 네, Q&A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도 기자님께 제가 전 두 명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럼 안부장님 한 번 더 찍어요. 네?
없나요? 본인 아이디는 안 됩니다. 설마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서 자기가 질문했나요? 그럼 저 해볼까요? 저는 아마 근무 중이신 것 같아요. 나중에 나중에 지난 방송을 보고 싶다 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그런 열정이 좀 너무 저한테 좀 와닿은 것 같아요. 하시다가 이제, 나 지금 근무하러 가신 것 같아요. 평일이니까. 나중에 방송 볼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JUNSUK 1986. 요 분. 네. 서수동 PD님이시고요. 아니. 그걸 물어보신 분인데, 여기네요. 녹화기네요. 벤자민. 실수했습니다. 저희가 댓글단. 제 이름이 도안구인데,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여. 그럼 제 이름이 도안구예요. 제 이름을 잘 얘기 안 했구나. 네, 여기 벤자민이라는 분. 네, 아이디 분. 네. 그럼 지금 안 보셔서 자기 된지도 모르잖아. 나중에 하여간 찾아내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락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 한 분. 벤자민 분. 네, 저 다시 왔어요. 여러분. 네, 벤자민 분. 네, 베스큐. 크림스피 크림. 도넛 하프 더즌. 네, 당첨되셨어. 박수 쳐. 네. 축하드립니다. 네, 좋았어. 마지막 한 분. 누가 있나요? 한 분. 누가 있죠? 이게, 여러분 진짜 질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요. 윈도우 하이퍼-V 있죠? 이분은 어떤가요? 아까 C로 시작하신 분 있었는데, CEGIPS. 하이퍼-V라든가 이런 거에서 설명이나 이런 문의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요 분. 요 아이디. 세 분. CEGIPS. 네. 일본식 발음은 Z라고 하죠. CEGIPS. 저 뭐지? 짝짝짝 하신 분 받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박수. 네. 크리스피 크림. 네. 받으시고 박수 치셨네. 네. 주말에 맛있는 거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오늘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하신 분들 너무 고맙고요. 요 밑에 설문지 이벤트가 있어요. 저희들 이제 밑에 당 충전 확실하겠다고 CEGIPS님이 단 거 너무 이빨 썩으니까 너무 좋아하시지 말고 같이 나눠주셔야 합니다. 이벤트 당첨자 안내. 여기 저희들 밑에 하단에 지금 방송 보시면 요런 것도 넣었어요. 밑으로 내려보시면 설문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링크로 가시면 되고요. 또 얼리버드. 여러분 15분을 추첨해가지고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여기 얼리버드 이벤트 당첨 안내가 있어요. 벤자민 분은 또 됐네. 이 양반 뭐야? 얼리버드도 당첨됐어. 이분들. 여기 지금 15분을 리스트를 올렸습니다. 그분들, 거기 보시면 이제 링크를 통해서 메시지라든가, 여기 이제 렉플레이스 마케터 분의 이메일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쪽을 메일을 보내주시면 그것도 드린대요. 얼리버드. 얼리버드는 뭐였죠? 초코바 티켓 2개. 네, 아까 그랬죠? 포장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네. 스마트폰으로 띵동 아니면 저희 메일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 분 어떻게 오늘 간단한 소감을 이제 인사해야 되는데 어떠셨어요? 이런 라이브 방송에. 처음이라서 많이 좀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몰라갖고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팀장님 어떠셨습니까? 저쪽 보시면서 이제. 네, 저도 시선 처리가 제일 어렵네요. 네. 어디를 보고 있어야 될지 그렇죠. 잘 모르겠네요. 이게 공개석상에서 세미나는 또 했었어도 웨비나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근데 어쨌든 도 기자님과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긴장감도 많이 긴장하는 것도 많이 없애주시고 고맙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들고 있으면 무거울 것 같다 했는데 스폰지입니다, 여러분. 스폰지.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더 재밌지 않습니까? 네, 물론 발표자분들한테 눈이 안 가서 신경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야 여러분 기억이 나. 어느 회사? 여기 라플레스 기억해 주시고. 진짜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저기 취재하다 보면 엄청난 많은 고생들 하고, 이런 뒷단이라든가 앞단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 방송 시청한 분들도 분명히 누군가가 기획했던 어떤 서비스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이렇게 구현하시느라 오늘처럼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외국 애들은 그런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글로벌 컨퍼런스라든가 개발자 행사 가면 네. 당신이 영웅입니다. 이 표현을 진짜 많이 써요. 그러다 보면 그 온분들이라든가 아마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영웅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추석 때 차세대 업그레이드가 안 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저는 그 걱정해서 설마 열흘이니까 이때 업그레이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네. 그런 기업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 때문에 되게 다양한 서비스와 이런 것들이 저희들 일반인들이라든가 어느 기업에서 잘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 그다음에 좋은 기회를 준 락플레이스와 그다음에 또 MS 애저 이쪽에도 감사드리고요. 여기 또 준비해주신 저 옆에 미모의 두 분이 있는데 나중에 뭐 놀러 오시면 아마 두 분을 구경할 것 같고요. 여기 또 진행을 하는 서준석 PD, 그다음에 여러분 이 사이트 어떠셨나요? 저희들이 새롭게 이렇게 손보고 있는 건데요. 이거를 개발해 주시고 하신 권모 씨,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벤자민님이 중복이면 크리스피 다른 분께 드려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끝내야 돼. 네. 그냥 드세요. 커피도 드시고 커피 하나 먹으면서 그 도넛도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에 추석 지나고 또 기회가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사하시죠.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